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시간에는 제3장 의사표시 이제 문제 푸는 거죠. 예, 문제 풀기 전에 또 일단 이제 전체적인 유형 정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유형은 실제 그 문제로 보지 않고요. 제가 그냥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제3장 의사표시는 한 두 문제 정도까지 이제 출제가 가능한 파트인데요. 한 문제는 반드시 케이스 문제가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비준위 표시, 통정 허위 표시, 착오 사기 강박, 예, 여기에서 이제 케이스 문제가 나오는 거죠. 예, 가장 이제 중요한 파트는 통정 허위 표시 쪽이에요. 거기가 이제 가장 전형적으로 물어보는 파트거든요. 그래서 중개사 시험에서도 통정 허위 표시 쪽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 케이스 문제는 이 비통 착사강 이쪽 파트가 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작년에 통정의 표시 쪽에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사기 강박 쪽에서 케이스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보고요. 한 문제가 더 나오게 되면 비통 착상과 관련한 전체적인 그 종합적인 문제, 뭐 말만 종합적인 문제고요. 다 개별적으로 이제 물어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종합적인 문제가 좀 나오는 경향이 좀 있죠. 예. 그리고 의사표시 이제 마지막에서 배우는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 있죠. 거기서도 이제 한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 건데 거기는 이제 매년 나오는 건 아니고요. 몇 년마다 한 번씩 이제 물어보는 건데 작년에 물어봤거든요. 예, 작년에 통정 허위 표시 케이스 문제 하고요.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 이렇게 이제 두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느낌상 사기 강박과 관련한 케이스 문제 하고 그다음에 종합적인 문제 예, 이렇게 좀 두 문제 나오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보네요. 예. 이번 시간에는요, 비진 의사 표시하고 예, 통정 허위 표시 이쪽 두 가지 파트만 좀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리고 이 비통 착상과 관련한 종합적인 문제는 사기 강박 문제 풀 때요, 그쪽에서 문제를 풀게요. 예, 문제를 풀어보죠. 요새 그 날씨가 좀 쌀쌀해서 그런지 목이 계속 잠기네요. 예, 아직 뭐 감기가 걸린 건 아닌 것 같은데 예, 목소리가 좀 걸걸하죠? 예, 예, 비즈니 표시 보죠. 예, 비즈니 표시는 이제 2008년도에 물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2005년도에 또 물어봤어요. 이렇게 최근에는 이제 나온 적이 없는데요. 예, 2008년도 문제 보죠. 예, 어, 비즈니 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예, 1번 비즈니 표시는 예, 표시된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하면 원칙이다. 예, 맞네요. 예, 비즈니 표시 일단 유효하죠. 예외적으로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예,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무효죠. 예. 2번 비즈니 표시에 관한 규정은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에 유추 적용될 수 있죠. 이거 틀렸네요. 예. 대리권 남용은 제가 이론 시간에 설명 안 드렸죠. 예, 대리권 남용은 이제 곧 다음 파트에서 배웁니다. 대리 파트에서. 예. 대리권 남용 이 개념이 어려워서 제가 설명 안 드리는 게 아니고요. 대리권 남용은 이 남용 개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개념하고 엮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무권 대리와 관련해서 예. 여러분들 뭐 금방 또 배우기 때문에 제가 설명 안 드렸고요. 대리권 남용은 이제 민법에 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준위 표시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해요. 그래서 대리인이 대리권 남용을 하게 되면요. 했다 할지라도 일단 그 대리 행위는 일단 유효하고요. 대신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요. 예, 무효가 됩니다. 예, 꼭 배우게 되는 거고요. 3번 자의로 사직서를 갖다가 제출하여 한 중간 퇴직의 의사표시는 비준위 표시가 아니다. 맞네요. 예. 자의로 사직서 제출했으면요. 이거 아니죠. 사직할 의사가 없이 사직서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해야 되죠. 예. 4번 비준위 표시는 상대방이 이를 비준위 표시
당시 안 경우, 표현이 좀 그렇네요. 당시 안 경우 통정허위 표시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맞네요. 비준위 표시가 상대방이요 알았으면 어때요? 무효죠? 통정허위 표시도 무효고. 예. 비준위 표시가 지금 무효가 됐을 경우에요, 요건이 지금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되죠. 이때 떠눈이죠. 예. 악의만 있으면 무효예요. 예. 과실만 있어도 무효고. 예. 5번 은행 대출 한도를 넘는 갑을 위해 을이요 은행 대출 약성세 주채무자로 설명 날인했네요. 예. 이럴 경우에 은행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도 을은 원칙적으로 대출을 파는 채무를 진다. 맞네요. 예. 이 판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예. 이 판례는 여러분들 이제 통정허위 표시와 관련 판례 있죠? 그거랑 비교하면서 구분하셔야 되는 건데, 주채무자로 설명 날인을 했기 때문에요. 대출금 반환 채무집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 은행이 이런 사정을 알았더라도 이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비진의 표시로 여러분들이 적용해서요. 예, 상대방이 알았기 때문에 무효로 한다. 즉 대출금 반환 채무 지지 않는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이 판례 잘 기억하시고 2005년도 문제 보죠. 예, 비준의 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1번 비준의 표시는 진위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서 한다는 점에서 착오가 구별된다. 예, 맞네요. 예, 비준의 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 전부 어때요? 의사표시 불일치된 건데요. 비준의 표시하고 통정의 표시는 불일치를 알고 있는 거고요. 착오는 모르고 있는 거죠. 예, 2번 부동산 매매의 비준의 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며 과실 없는 경우에 하나여 유효이다. 맞네요. 예. 이거 지금 조문에 있는 내용을 지금 반대로 물어본 거죠. 비지리 표시가 무효가 되려면요, 악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무효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요, 선의이고 무과실이면 유효가 되는 거죠. 예. 예. 상대방은요, 선의는 추정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요, 악의 또는 과실 누가 입증하겠어요? 예, 표의자가, 예, 비준을 표시한 표의자가 입증하겠죠. 예. 3번 비준의 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예, 맞네요. 예. 예. 어, 지금 2005년도 문제잖아요. 이런 3번 지문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예. 지금 비준의 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 사기, 강박, 예, 전부 어때요? 다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예, 그래서 제3자 보호 특별 규정이잖아요. 지금 이 비동사 사강이. 예. 4번 대리인이 오직 자기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대리권을 남용했어요. 예, 비준이 표시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될 수 있다. 이거 맞고요. 5번 예, 강박에 따라서 제3자에게 증여했어요. 강박에 따라 제3자에게 증여했을 경우에 피해자는 마음속에서 진적으로 원하지 않았으나 당시 상황에서는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했을 때요, 이거 비준의 표시 아니죠? 예, 이와 관련된 판례가 몇 가지 있었잖아요. 뭐 진인을 뭐고 그런 거, 예, 그거 여러분들 잘 체크하셔야 돼요. 예, 조금 있다가 아마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예. 변리사 2007년도 문제 좀 풀어보죠. 예, 적은 연도 기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예. 비준의 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1번 이거 공무원 사직서 판례네요. 예, 이거 공무원 사직서 판례죠. 이거 어때요? 사직서 제출 무효? 아니죠. 예. 공무원 사직서 제출한 행위 어때요? 공법 행위이기 때문에 비준의 표시 적용 안 돼요. 예, 그렇죠? 예. 2번 갑은 을의 환심을 사기 위해 증여 의사 없이 금반지를 갖다가 을에게 주었네요. 예, 비준의 표시했네요. 을은 그것을 병에게 매도했고요. 을이 선이 무과실이면 병이 악이더라도 병의 소유권 취득하네요. 예,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되겠죠? 예,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 비준의 표시, 통정의 표시, 차고 상위 강박 전체 어때요? 선이 제3자한테 대항 불가하죠. 예, 예. 결국 제3자 입장에서 보면요, 선이이면 지금 소유권 취득하는 거고요, 악이이면 소유권 취득 못하는 거죠. 예,
선이면 소유권 취득하고 악의이면 소유권 취득 못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규정이요. 제3자 보호를 하기 위한 규정이에요. 제3자를 갖다 보호하기 위한 규정. 이 제3자를 갖다 보호하겠다는 지금 취지가 뭐냐면요. 그 이전에 행했던 법률 행위가 있죠. 예, 그 이전에 행했던 법률 행위, 그 법률 행위가 지금 무효가 됐고 지금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무효이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도 불구하고 어때요? 지금 취득을 하게 됐잖아요. 예, 이 제3자를 갖다가요. 선의일 때는 보호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전체 법률 취지가. 예,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뭐 통정의 표시라든가 차고 사기 강박은 어차피 그 전 행위가 유효일 경우가 없잖아요. 전 행위일 경우가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지 않는 건데 지금 비진 의사 표시 같은 경우는 지금 유효인 경우가 지금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비진 의사 표시에서 잘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예. 비진 의사 표시는 일단 유효하잖아요. 그러니까 유효했을 경우는 어때요? 의리 어, 선이 무과실이면 유효하잖아요. 유효하게 되면요 제3자는 악의이더라도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예. 지금 전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제3자 병이 선의일 경우에 소유권 취득한다. 예,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어때요? 그 전 행위가 어때요? 미진 의사 표시가 무효일 경우를 갖다가 전제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3번. 갑이 강박에 의하여 증여의 의사 표시를 했어요. 조금 전에 본 거 아닌가요? 예,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갑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거 비진 표시를 할 수 없고요. 예, 조금 전에 본 거죠. 4번. 갑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을을 위해서요. 대출금 채무자로서의 명의를 빌려줬어요. 갑의 의사표시는요. 이거 비준 표시를 할 수 없다. 이거 맞네요. 조금 전에 봤던 그 판례잖아요. 그렇죠? 5번. 어떠한 의사표시가 비준의 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증명 책임은요. 주장자에게 있다. 예, 이거 좀 표현이 좀 그렇네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비준 표시 무효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비준이 표시자가요. 예, 표시자가 지금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이 있다는 점을 지금 입증하는 거죠. 그래서 법률행위가 무효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입증 책임 이런 것도 가끔 물어보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민법 공부하시면서 입증 책임과 관련한 부분은 그뭐 애우는 거 아니죠. 입증 책임과 관련 누가 입증을 해야 된다라는 거 법률 관계 생각을 해보면 뭐 당연하게 나오는 얘기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뭐 법률 관계 이해하시면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입증 책임과 관련하면 뭐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예, 감정평가사 2005년도 문제 풀어볼게요. 예, 이거는 좀 판례 정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체크하시라고 이제 제가 집어넣어놨는데요. 예, 1번 어때요? 조금 전에 봤던 그 판례죠? 강제로 뺏긴다는 거. 예, 강박에 의해서 정리한 거 어때요? 이거 비진 의사표시 아니라고요? 예, 2번 이거 지금 비진 의사표시에 대한 예, 가장 대표적인 예죠. 예, 사직할 의사 없이 예, 사직서 제출했을 경우에 그 판례죠. 그래서 이사회에서 예, 상대방에서요 그 사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고요. 그렇지 않으면 유효한 얘기잖아요. 이 판례. 3번 3번도 사직서에 관련한 판례인데 이거 어때요? 공무원이 사직서 제출한 거죠. 조금 전에 본 거. 이 판례 여러분들 체크하시고 4번 이것도 조금 전에 본 거죠. 예. 이 비준 의사표시 아니라는 거. 예. 당시 최선이라고 판단했으면요. 정상적으로 의사표시 한 거예요. 예. 이거 보시고 5번 이 판례는 대리권 남용과 관련 판례인데요.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대리권 남용이에요. 한번 쭉 한번 읽어볼까요? 계약이 지금 대리인에서 체결된 경우 대리인의 진위가 대리인의 진위가요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이게 지금 대리권 남용이에요. 이게 예.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요 예, 무효가 되는 겁니다. 즉 본인은 상대방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다 알게 됩니다. 예.
비즈니스 의사표시 관련한 문제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통정 의표시 이제 보죠. 2011년도에 이제 케이스 문제가 나온 건데, 예. 갑은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예. 강제 집행 딱 이런 케이스 문제 나오잖아요. 그럼 통정 의표시예요. 예.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을과 통모했네요. 예. 통정 의표시죠. 예. 그러니까 통정을 해야지 통정의 표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의 부동산을 매매 형식을 빌려서요.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나요? 예, 등기 넘겨줬고요. 을은 그 사정을 모르는 사정을 모르는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네요. 예. 통정의 표시로 지금 소유권을 갖다 이전 등기 해줬고요. 을은요 제3자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거예요. 저당권 설정해 주는 거 어때요, 이거? 병이 제3자인가요? 저당권 설정해 주는 거, 이거 을로부터 새로운 이해관계로부터 맺은 자예요. 예, 제3자 이상 됩니다. 예, 틀린 것. 갑을사의 매매계약 통정의 표시로 무효죠. 예, 2번 을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예, 이거 맞아요. 예,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물권법 가면 공부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갑이 을에게 어때요? 소유권 이전 등기 넘겨줬기 때문에 되돌려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효니까. 예, 그럼 되돌려 받을 때 어떻게 되돌려 받겠어요? 예, 등기를 말소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요. 등기를 말소하면 돼요. 말소. 예. 예, 등기 말소한다는 얘기는 등기는 여러분들 이제 물권법에서 공부를 하는 건데 등기부등본에 지금 을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빨간 줄로요 쭉 긋습니다. 예, 빨간 줄로. 빨간 줄 쭉 긋게 되면요, 예, 갑이 이제 소유권 다시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네, 예, 이렇게 가져오는 건데요. 등기를 말소해서 가져오나요? 그러니까 빨간 줄 쭉 긋어서 가져오나, 을로부터 다시 소유권을 갖다 이전해서 가져오나 어때요? 결국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정상적인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좀 틀린 게 있어요. 진정명의 회복으로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예, 여러분들 이런 것은 이제 어, 물권법에서도 공부를 하고요. 또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어떻게 하는 건지 여러분들 2차 과목에서 부동산 등기법 공부하시거든요. 예. 진정명의 회복으로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었죠. 지금까지 공부한 파트에서요. 예, 부동산 이중 매매에서요. 그거 진정명의 회복으로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안 돼요. 예. 왜 안 되는 건지 그거는 여러분들 이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제 뭔지 여러분들 공부하셔야죠. 예. 나중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고요. 일단 뭐 이전 등기를 하나, 이전 등기를 하나 또는 말소를 해서 가져오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3번 병이 과실로 지금 가장매매 사실을 모른 경우에 제3자가요, 예, 병의 저당권은 보호된다. 맞네요. 제3자는요, 예, 선의해야 보호되는 거죠. 이때 선의는요 추정되는 거예요. 선의가 추정된다는 얘기는요, 지금 병이 선의임을 갖다 주장하는 게 아니죠. 저당권 설정하게 되면요, 야, 법에서 어때요? 선의로 추정하는 거고요. 야, 갑이 병이 악이라는 걸 입증하겠죠. 예. 4번 병의 저당권 실행으로 갑의 손해가 발생을 했어요. 병의 저당권 실행으로, 예, 갑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갑은 을에게, 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예, 이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5번 병의 저당권 실행으로 제3자가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에 갑은 을에게요, 예, 갑은 을에게, 예, 부당이득 반환 구할 수 없다. 지금 답이 5번인데요. 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거든요. 예, 어,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딱 문제가 나오면요, 어떤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냐면, 예, 뭐 지금이야 이제 이론적으로 공부를 여러분들이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건데요. 실은 그 뭐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하고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거, 이거 지금 중개사 시험법이 아니죠. 아닌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채무 불이행이 있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고요. 예, 부당이득이 있게 불법행위가 있게 되면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거든요.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예,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요, 부당이득이 있게 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거고, 이런 부분이 중개사 시험 범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법률 관계를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시게 되면서 지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제 그 정도는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건데, 근데 실제 문제가 나왔을 때요, 지금 지금 중개사 2011년 같은 이런 문제예요. 예,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뭐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요, 예, 거의 대부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요, 맞다라고 여러분들 고르셔야 돼요. 예, 어떻게 보면 이런 게 문제 스킬이에요. 예, 뭐 굳이 내용을 알든 모르든 간에요. 예, 맞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풀어야 되는 게,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법률상의 요건이라든가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법률상 요건들이 있죠. 이 요건들이 중개사 시험 범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요건들을 갖다가 결여한 상태에서, 요건이 시험 범위가 아닌데 요건을 결여한 어떤 법률 관계를 갖다가 문제를 물어보고, 이게 뭐 가능하다 가능 안 하다 이렇게 문제를 물어보는 게요, 중개사 시험 보면 아직 그러한 포인트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어보면 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 거예요. 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하고요. 물론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안 되는 게, 여러분들 민법 103조가 시험범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민법 103조에 해당이 되면 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안 된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거든요. 예, 예, 실은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는요, 일단 손해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되는 거고요. 부당이득이 있게 되면 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한다, 그렇게 여러분들 인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 충분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요건 자체가 여러분들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제 여러분들 문제 풀다 보면 그 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는 얘기라든가, 뭐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 이런 얘기 나오면요, 한번 당사자 법률관계 생각을 해 보고요, 아 이럴 경우에는 뭐 가능한 모양이구나, 그 정도 여러분들 인식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답이 지금 어, 5번이긴 한데, 어, 이게 또 중개사에 또 물어봤네요. 또 이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안 된다라는 게, 된다라는 게 또 이걸 답을 고르라고. 예. 제가 보기 이런 문제는 그 나올 그 중개사 포인트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는 의도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예. 2011년도 문제 봤고요. 중개사 또 9년도에 또 문제 물어봤네요. 그죠? 갑은 을에게 자신의 엑스토지를 갖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는데요. 을에게, 을은 다시 병에게 또 매도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네요. 예, 갑이 을에게, 을은 병에게. 다음 점 틀린 거.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갑이 소유권 이전의 의사 없이 을과 짜고 엑스토지를 갖다 매매한 것처럼 꾸몄네요. 예, 통정 허위 표시 있었죠? 예, 갑은 아기의 병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아기의 병. 통정 허위 표시요. 제3자요. 어때요? 보호 안 되죠? 이 아기를 누가 입증하겠어요? 예, 갑이 입증하겠네요. 예,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2번, 일의 경우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등기 공신력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물권법에서 공부하시게 돼요. 예. 병이 선의이더라도, 제3자가 선의이더라도 갑은 병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선의이면요, 등기 말소 청구 못하는 거죠. 예. 선의이면. 예. 그러니까 실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 푸는 스킬인데요. 지금 1번하고 2번은 똑같은 거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나요? 예. 예. 1번하고 2번은 똑같은 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예.
아시겠죠? 이 문제는 뭐 등기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얘기, 이거 모르더라도 문제 푸는 데는 상관없네요. 일단 3번, 만약 X 토지에 대한 갑불사의 명의 신탁이 있었고 그 명의 신탁이 유효해요? 그럼 병은 악이더라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명의 신탁은 여러분들이 이제 물권법에서 공부를 하시는 거고요. 또 이제 민사특별법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 실명법 공부하시는 거거든요. 나중 되면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알게 되는 사항들인데, 명의신탁이라는 얘기는 내 물건은요, 보통 그 어떤 부동산을요, 내 거면요, 내 명의로 등기를 하고 있는 게 정상적인 경우잖아요. 근데 내 물건인데도 남의 명의로 등기를 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명의신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실명법에서 이런 명의신탁을 갖다 금지하고 있죠. 그래서 내 물건은요, 자기 부동산은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효거든요. 예, 그거 그런 게 이제 부동산 실명법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제 명의신탁이 유효한 경우가 있어요. 유효한 경우가. 그때 유효일 경우에요. 병은 악이더라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문제도요. 이게 뭐 이제 감각적으로 문제 풀 수 있어요. 지금은 뭐 지금 여러분들 감각적으로 아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등기를 취득하는 거는요. 등기를 취득하게 되면 매매 대금 주고 등기 취득하게 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요. 선이든 악이든 그런 거 상관없이 등기 취득합니다. 예, 예. 등기를 취득해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얘기가요. 특별한 예외가 없으면 등기 취득할 때 뭐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소유권 취득해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라는 게 이제 몇 가지가 있죠. 몇 가지. 예, 예, 몇 가지. 예. 그 몇 가지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신 거예요. 지금 입법 정칙에서. 어떤 경우죠? 제3자 보호 규정 이 있죠? 비준의 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 사기, 강박 있죠? 이 경우는요, 악의일 땐 소유권 취득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통착 상황은요, 누구 보호해주겠다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피해자 보호해주겠다는 거예요. 일단 이 법률 관계에서는 피해자를 보호를 해주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법률 취지이기 때문에요. 기본적인 건 아니죠. 그러한 취지가 있잖아요. 이러한 취지에서는 제3자는요, 등기 갖췄다 하더라도 악이면 소유권 취득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예외적인 상황들이 몇 개 있을 뿐인 거지, 기본은 어때요? 예, 아파트 소유권 취득하면요, 등기 취득할 때 뭐 선이든 악이든 상관이 없이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예, 제가 괜히 지금 예외적인 것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진도가 더 나은 것 같네요. 이해 안 되셔도 상관없고요. 4번 3의 경우 병이 의료 배신적 처분 행위에 적극 가담했어요. 제3자가 병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소유권 취득 못하는데요. 이 3번하고 4번은 여러분들 이제 그걸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부동산 이중매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부동산 이중매매. 이거 부동산 이중매매로 여러분들 그쪽으로 이해하시고 문제 푸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어때요? 단지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동산 이중매매 안 되죠. 이중매매가 무효가 안 되죠. 그쪽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문제 풀어도 뭐 상관은 없을 것 같네요. 5번 유효한 명의신탁에 기하여 엑스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을명의로 경로됐어요. 을명의로. 유효한 명의신탁. 실은 유효한 명의신탁이라는 게 어떻게 이제 나중 가면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요. 아직 여러분들 이제 명의신탁이 뭔지 잘 모르시니까. 을이 이를 임의로 정액에 처분했어요.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거 어때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이런 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요. 손해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손해가 발생했으면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예요. 이거 맞다고 여러분들 고르셔야 돼요. 실제 이거 맞아요. 맞는 질문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또 계속 똑같은 얘기 하는데, 이거 3번, 4번, 5번은 여러분들이 부동산 이중매매하고 연결해서 문제 푸셔도 될 것 같네요. 중개사 2007년도 문제인데요. 뭐
볼까요? 갑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을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했는데요. 그런데 세금 문제 우려해서 이거 은닉행위 물어보는 것 같은데요. 예. 세금 문제 우려해서 을과 짜고 어때요?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몄네요. 그러니까 증여 계약 해야 되는데요. 세금 문제 때문에 매매 계약 한 거예요. 그리고 을 앞으로 이전 등기했어요. 예. 이건 이제 은닉행위 물어보는 거잖아요. 은닉행위가 어떤 요건을 갖추게 되면 인정하고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계약이 유효합니까? 예, 증여 계약 유효해요. 매매 계약은요 무효이고, 예, 을이 등기 취득한 거 정상적으로 등기 취득하나요? 예, 정상적으로 등기 취득해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은닉행위는 뭐 더 물어볼 게 없거든요. 예, 이것만. 은닉행위가 지금 증여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증여계약 유효하고요. 매매계약 무효입니다. 매매계약을 기인해서 이전 등기 했다 하더라도 어때요? 이 이전 등기 증여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이전 등기도 유효해요. 정상적으로 좀 소유권 취득한다는 얘기죠. 예, 이것만 아시면 돼요. 볼까요?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 틀리죠. 증여 계약은요. 무효? 틀리죠. 유효죠. 갑은 을을 상대로요.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을이 정상적으로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예. 을이 이러한 사실 안 병에게 매도했어요. 을이 이러한 사실 안 병에게 제3자 병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한 경우 갑은 병을 상대로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죠. 예, 을이 뭐 정상적으로 소유권 취득했고요. 너 정상적으로 뭐 넘겼는데요. 예, 이런 사실 알았다 몰랐다 이런 얘기 있죠. 알았다 몰랐다. 이거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아직 여러분들 이제 그 예외적인 경우를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안 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금 예외적인 경우 아까 비즈니스 표시 통정의 차고 사기 강박 지금 이게 지금 예외적인 경우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예. 을이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죠. 제3자 병은요. 선의 악이 불문하고 예, 등기 갖추면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일단 그게 기본 원칙이에요. 예. 5번 이런 사실 안 병은요. 매도하고 이전 등기한 경우 을은 병을 상대로 4번하고 뭐가 지금 주문이 틀리나요? 이때 을은요. 위에는 갑이고 을은 병을 상대로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죠. 예. 예. 은닉행위는 이것만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예. 이제는 이제는 5년도 문제인데 2005년도 문제도 지금 똑같이 은닉행위인지 물어본 건데요. 한번 볼까요? 내용이 더 있나? 예. 갑은 을에게 자신의 토지를 증여하기로 합의했어요. 그런데 세금 문제 우려해서요. 갑은 을이 마치 매도한 것처럼 계약서 꾸미고요. 이전 등기했네요. 그 뒤 을은 병에게 그 토지를 매도하고요. 이전 등기했네. 이전 등기했고요. 틀린 거. 갑을사의 증여계약은요. 유효하고요. 매매계약은요. 무효. 맞네요. 을명의 등기는요. 효력있다. 맞고요. 갑은 아기의 병을 상대로요. 병은요. 선이 악의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고요. 왜요? 을이 지금 정상적으로 소유권 취득했잖아요. 그 명의의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다. 네, 맞고요. 갑은 을을 대의해서 악이 병일 상대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죠. 이거. 예. 을은 병을 상대로 말소할 수 없네요. 맞죠? 답 4번인가요?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죠. 예. 예. 뭐 똑같은 문제네요. 은닉행위는 뭐 그 정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예. 통정의표시 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예. 감정평가사 2007년도 문제인데 통정의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 명의에 신탁하는 거 허위표시에 해당 이거 못하네요. 해당할 수 있으나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맞죠? 통정의 표시에 불법인 급여에 해당 안 하죠? 예, 일반적인 무효잖아요. 예. 2번 통정의 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는 제3자 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된다. 맞고요. 제3자가 악이라는 사실 주장 증명 책임 누구한테 있나요? 무효를 주장한 자에게 있다. 맞네요. 그렇죠? 예. 뭐 지문만 길지 물어보는 게 뻔하잖아요. 예. 3번 통정허위 표시에 있어서 제3자는 그가 비록 선이라 하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게 틀린 것 같은데요.
예, 제3자는요, 예, 선이 있기만 하면 돼요. 예, 4번. 통정의 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으로 생긴 채권을 예, 가압류한 경우 가압류권자요. 제3자 해당하나요? 해당합니다. 예, 예. 은닉행위가 법률행위 요건을 구비하고 있으면 그 은닉행위는 유효하다. 예, 맞네요. 예. 이 정도 보죠, 이 정도. 조금 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몇 가지 좀 내용이 좀 빠졌기는 했는데요. 뭐 통정회의 표시, 뭐 채권자 지속권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라든가, 또 지금 뭐 지문 4번 있죠, 이거 통정회의 표시 제3자 그것도 여러분들 좀 구별하셔야 되고, 이 정도 좀 몇 가지 등등 좀 있기는 있는데요. 예, 이 정도면 처음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예. 비즈니 의사표시는 그 판례 있죠, 여러분들. 그 판례가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 일반적인 판례 있죠. 그거 좀 여러분들 처음 공부하실 때는 좀 신경 쓰시고, 예. 그다음에 통정의 표시는 어, 나, 케이스 문제로 물어보면요, 물어볼 수 있는 포인트가 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제3장 의사표시 관련해서는 이제 케이스 문제가 꼭 나오기 때문에요. 물론 이제 다른 파트도 마찬가지는 한데 케이스 문제 꼭 여러분들이 그 신경 써서 문제 푸시고요. 그 다음에 좀 참고삼아 좀 말씀을 드리면, 어, 그 케이스 문제를 풀 때요, 여러분들 뭐 당연히 뭐 답 알아맞추기 위해서 문제 푸는 거 아니잖아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건데, 문제 풀고 나서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어차피 그 뭐 객관식 문제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거기 때문에 문제를 풀고 나서 이러한 법률 관계가 시험 문제에서 케이스 문제로 어떻게 나오는 건지 초점을 잘 잡으세요. 시험이 이러한 초점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예, 그렇게 초점을 잘 잡으시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초점을 잡고요. 그런 초점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이런 책 이론 볼 때요, 그런 초점을 갖고 이론 책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비진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요.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로 한다. 그리고요, 무효일 때 선의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요. 그냥 단지 이런 얘기는 뭐 암기를 한다라는가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처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 책에 나있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법률 관계를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요, 그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객관식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이 풀면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케이스 문제 풀어보시고, 케이스 문제 풀어보고 나서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 건지, 어떤 측면에서 물어보는 건지 꼭 초점을 여러분들이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 목소리가 이거 영 말이 아니네요. 예. 통정의 표시, 비전 의사 표시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 이제 착오 사기 강박, 마지막 의사표 효력 발생 시기, 예, 그렇게 문제 풀어볼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